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구름도 둥둥 떠 있고요. 너무 좋은 하늘인데 오후까지 하늘이 지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멋진 주말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를 향해 가고 있어서 이제 해는 4시 50분이면 뜨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에 해가 뜨고 있고 낮이 정말로 길어지는 그런 태고, 그래서 그런지 5월은 정말 꽃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꽃들이 다 피었고 장미 조금 있는데 장미도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장미 많이 피었죠. 네.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국도 한 다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네. 꽃들이 정말 만발하고 아름다운 시점인데, 또 한 40년, 이제는 43년이네요. 44년이네요. 44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 앞으로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 저항의 과정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가, 바로 그 저항의 역사가 일본과는 다른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면서 21세기 한국을 일본보다 더욱 뛰어난 나라로 변신시키는 그런 어떤 도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일본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역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어제도 봤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떨어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잘 뭐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의 뭐랄까요, 시각이, 그리고 역동성이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덕분에 불평불만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역동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성공을 이뤄낸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5월 18일 마감된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잠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잠잠하게 마감되었으나 제 눈에는 확 띄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진짜 찐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세계 지수 상황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0.12%, 6.1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303.27로 끝났고요. 다우는 0.34포인트, 134.21포인트가 올라오면서 43000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4만 달러에 돌파하는, 4만 포인트에 도달하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07포인트, 12.36포인트 하락하면서 16,685.97을 기록했고요. 러셀 2000은 0.02% 하락한 2094.5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오늘 띄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거 장난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통화와 비견될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금 가격 역사상 최고치 수준에 도달하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1.44%, 34.3달러가 상승하면서 온스당 2419.80달러, 2400을 돌파했고요. 은 가격도 무려 6.3%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30달러대로 등극을 합니다. 31.77을 기록을 했고요. 구리 가격도 2.88%를 상승하면서 구리 가격이 1724를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벌써 11,000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올랐고요. 그뿐 아닙니다. 니켈도 6.7%나 폭등을 했고요. 알루미늄 1.5% 상승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값도. 팔라듐 값도 1.3% 올랐고요. 비트코인도 오늘 67,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66,930에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 다른 거는 다 조용 했는데, 이 비철 금속 쪽과 금은 이런 쪽,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직결되어지는 다른 게 없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배당을 준다던가 뭐 성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통화 가치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것들, 물론 이제 비철금속 쪽에는 뭐 어떤 생산 수요라든가 생산의 활성화에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와,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모두가 통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구나 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집값도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집값이 잘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상황.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씩 계속 신규 거래가 늘 수도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통화 가치의 변동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달러 가치는 어제 말씀드렸던 104.50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위안화와 원화가 조금 약세로 돌았습니다. 엔화도 소폭 약세인데요. 155.38엔에서 155.65엔으로 바뀌었고요. 위안화는 7.22에서 7.233으로 약세. 원화 약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1349원에서 1353원으로 4원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지표들 여러 개 나왔는데, 미국과 관련된 지표로는 경기 선행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101.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0.3을 기록했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데요. 이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구성 지표는 주가, 건설 착공 실적, 소비자 기대 지수, 신규 주문,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와 고용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미국 선행 지수를 만드는데요. 이거 우리가 주가를 보면은 뭐 지금 최근에 이거 4월치니까 조금 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선행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네, 미국에서 경기는 제약적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인자들이 이게 쉽지 않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셸 보만 연준 이사가 또 관련되어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제약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본 전망은 정책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전히 전망에 영향을 줄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그러나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지만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전의 정체나 역전을 시사할 경우 앞으로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가격들을 보면서 진짜 끈적끈적해지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통화가치 하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중국 관련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마감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4월달 지표가 또다시 전년 대비 3.1% 빠졌습니다. 전월에도 전년 대비 2.2% 빠졌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3% 빠졌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거죠. 네. 뭐 10억짜리 집이라면은 3,100만 원이 빠진 거니까요. 근데 지난달에도 2,100만 원, 10억짜리 집이 2,200만 원 빠졌는데 또 3,100만 원이 또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 비슷한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구환신을 물건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 이구환신이 아니라 집 이구환신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깜짝 놀랄 이런 상황들이 왜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들,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은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꽤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년 대비 6.7이고요. 연초 대비 6.3%.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고 실직률은 5.0%로 지난달에 5.2%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뭐 중국에서의 실직률은 5.0%면 낮은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네요.
네, 어쨌든 다른 지표들은 월요일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굉장히 완만한데 전월 대비로는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지난달에는 0.8로 더 가팔랐어요. 근원은 전년 대비 2.9에서 2.7%로 조금 그 상승률이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떨어졌고요. 전월비로는 근원 전월비는 1.1% 상승해서 0.7%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전년 대비로는 확실하게 뭔가 꺾였는데 전월 대비로는 야, 이거 뭐야? 되게 가파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그 유럽 은행들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 발언으로 봐서는 우리는 미국에 준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거의 그 미국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럴 것으로 일단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제되어야만 어떤 식으로든지 예상이든지 진짜든지 그래야만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유로존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만은 7월 달에까지 연속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자벨 슈나벨 집행이사는 그 6월 금리 인하는 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상품 가격까지 상승한다. 이건 가격 상승이 아니라 통화가치 하락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이게 오늘 저의 시장을 본 소감입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찌되었거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중립금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그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점점 뜨거운 해가 중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던 해가 제 머리에 이제 왔어요. 이렇게. 네. 네. 너무너무 좋은 때고, 아유, 뭐, 새들도 너무 신나나 봐요. 겨울에는 이렇게 새 소리가 귀에 안 들렸는데, 지금은 온갖 새들, 뭐, 참새가 주력이긴 하지만, 참새 말고도 다른 새들도, 혹시나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참새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도 좀 들렸고요. 그 다음 밤이 되면, 개구리가 정말 엄청나게 시끄럽게, 혹시 원하신다면 나중에 녹음에 가서 ASMR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녹음기 한번 틀어놓고 하면 그냥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 들려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안녕.